자, 2차 수업 시간에는 음악 소리가 안 들어갔었죠. 크긴 적당한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진을 가지고 와서 제작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바로 이렇게 두 장입니다. 저는 DSLR로 촬영한 사진을 지금 가지고 왔고요. 이 사진은 제가 밖에 나가서 찍은 사진이긴 하지만 예전에 제가 찍어 놓은 사진이라는 점,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사진과 이 사진 이렇게 두 장이겠죠. 자, 이 두 장으로 만들 건데 어느 게 왼쪽에서 찍은 사진일까요? 네, 이 사진이 왼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물체가 옆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왼쪽에 가서 봤을 때랑 오른쪽에 가서 봤을 때의 차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의 두 장의 거리는 30cm 정도를 띄워서 촬영했습니다.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요. 우리 거리는 대략 한 4m 정도 띄워서 촬영을 했고요. 10cm 단위로 옆으로 이동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그 중에 이게 그나마 제일 괜찮아서 사진을 가져왔고요. 여기는 신천 그 옆에 운동하는 곳 있죠. 네, 대구에. 네, 거기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만드는 걸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만들면서 내가 촬영을 잘못했구나에 대한 것들이 생기는데 작업하기 전에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초록불이 떠 있는데 여기서는 초록불과 빨간불이 같이 떠 있죠. 그리고 이 나무에 가려져서 왼쪽에서 봤을 때는 이 조명이 보이지 않는데 이 조명이 보이고 오른쪽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조명은 보이지 않고 이 조명은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좀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보시면 밝기 차이가 있죠. 이 밝기 차이가 보시면 이게 왼쪽 사진, 이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노출 시간은 3초, ISO는 밤에 찍을 때 최대한 낮게 찍으려고 800으로 찍었고 초점거리는 28mm 렌즈를 썼는데 f-stop, 즉 조리개 값이 옆으로 이동하면서 너무 밝은 거 아닌가 하고 제가 낮춰서 찍었었던 생각이 납니다. 저도 아마 과제한다고 촬영을 하면서 좀 대충 찍었나 봐요. 네, 여튼 안 좋은 거에 대한 그걸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좋은 교보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진과 이 사진의 노출도를 더 맞춰야겠죠 또. 그래서 이 사진이 더 어둡고 이 사진이 밝은데 이 밝은 사진의 노출을 0.3이죠. 3분의 1 스탑이니까 그러면 0-0.33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 밝기가 거의 똑같아졌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부분을 볼게요. 이 강변타운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쪽을 보시면 색감이 달라집니다. 빨간색이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감마 교정을 조금 이렇게 올려준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건들게 되면 어느 정도 비슷해지긴 하겠죠. 그래도 조금 더 줘야 되니까 그럼 색값을 아예 건드려야지 되는 정도인데 그래서 0.3 이 정도로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진 촬영을 정확하게 맞춰서 하지 않게 되면 지금 여기서 보이듯이
색값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고, 하나 더 안 좋은 거에 대한 예로 좋은 교보가 있죠. 이 밝은 이 부분, 제가 아까 전에 완전한 암부와 완전한 명부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었죠. 자, 여기 지금 하얗게 나가 있는 이 정도에 대한 것들은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괜찮을 수 있는데, 이 너무 하얗게 많은 부분이 날아가는 장면이 있으면 안 되고요. 만약에 낮에 찍었다면 이 바깥 이쪽에 하얗게 다 날아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 까맣게 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없도록 분명히 세팅을 해서 촬영을 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노출도 정확하게 맞췄고, 그리고 명부 안부에 대한 것도 맞춰서 그렇게 사진 촬영을 해서 이 포토샵에 두 장을 가지고 왔다는 전제 하에 이 사진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노래 바뀌나?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진 크기만큼 내가 새로운 만들기를 해서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 사진 크기를 내가 또 뭐 이미지 사이즈에 들어가서 픽셀 확인해서 3072, 2048 굳이 확인할 필요 없이 컨트롤 A 눌러서 전체를 컨트롤 C 복사를 해주고, 그리고 컨트롤 N 이 새로 만들기를 해주시면 클립보드 내가 복사했는 것만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뭐 180 되어 있고 해상도에 대한 것도 픽셀 퍼 인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차후에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을 누르시면 새로 똑같은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복사한 게 왼쪽 눈이죠. 여기다 컨트롤 V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에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간단하게 L이라고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3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3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L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제일 왼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얘는 그냥 L로 놔두고 나머지 사정들을 R1, R2, R3로 해서 이 벌어진 그 양에 대한 것들을 조정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L 사진이 저장됐다면 여기 있는 아래 가서 또 컨트롤 A, 컨트롤 C, 그리고 제목 없음에 가서 컨트롤 V 누르시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R 헷갈리지 않게 맞춰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 저번 수업 시간 언제였죠? 물 주는 수대 사진 2장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그 느낌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좀 더 색감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더 확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 R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도 초점이 다 맞아 있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좀 흐리네요. 보도록 할게요. 이게 300%라서 좀 깨지긴 하지만 더 선명하게 찍혔죠. 좀 흐리게 찍히고. 네. 그래서 휴대폰으로 물론 초점까지 네, 맞습니다. DSLR로 찍을 때는 수동 초점으로 해서 찍고 옆으로 슬라이드 되는 거나 아마 삼각대를 가지고 촬영하고 조리개를 최대한 쪼아서 촬영을 하면은 이 초점에 대한 게 극복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초점도 물론 수동으로 맞출 수는 있습니다. 맞출 수는 있는데 그 수동으로 맞추기가 사실 많이 힘들기 때문에 휴대폰을 이동해서 찍고, 그리고 옆으로 해서 이동해서 찍을 때 내가 초점 맞추고자 하는 곳을 터치하게 되면 거기가 초점이 맞아지죠. 자동 모드에서는 내가 터치한 곳에 노출까지 맞춰가지고 촬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프로 모드에서는 똑같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초점이 맞도록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촬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2장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이거 이 동영상 저작 도구 때문에 지금 눌리지가 않아요. 아, 이제 눌리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R 오른쪽 눈에, 자 지금 아까 전에 적청안경 여기 보시면은 왼쪽 눈에는 빨간색, 그리고 오른쪽 눈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옛날에 뭐 영어 단어 외우거나 하는 것들 보면은 영어 단어의 그 답, 예를 들어 뭐 애플이면 사과, 그럼 사과 글씨를 빨간색으로 적어 놓고 거기에다가 빨간색 셀로판지 두꺼운 거 그런 걸 놓게 되면은 그 답이 안 보이고 내가 생각이 나서 그거를 딱 떼면은 보이게 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왼쪽 눈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 보이고 빨간색이 아닌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오른쪽 눈에는 파란색으로 된 것은 안 보이고 파란색이 아닌 것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 눈에 빨간색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 포토샵에 가서 이 왼쪽 눈 여기 글씨 있는 곳 말고요, 요 옆에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나오죠. 아니면 오른쪽 거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랩, 여기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 혼합 옵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은 이걸 끄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채널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RGB. 빛의 삼원색이 RGB죠. RGB고 색의 삼원색 같은 경우에는 CMY,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즉 사이안은 약간 이거 뭐라고 하죠, 이런 색에 가까운 파란색이고요. 마젠타는 약간 분홍빛이 나는 빨간색, 그리고 옐로우, 노란색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모니터를 볼 거기 때문에 RGB 계열로 해서 빛의 삼원색을 통해서 보겠죠. 이 중에서 R을 끄게 되면 이 빨갛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R이 아닌 다른 것들을 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지금 요 색깔이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색깔과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할 때 B만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B를 뺐을 때 완전 이게 더 파란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중에 나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요 색깔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채널 R 같은 경우에는 이 색을 빼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빨간색이 되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R이 아닌 GB를 빼면 이런 형태의 사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적청안경 말고 적청사진 눌러서 이미지에 들어가서 이런 형태의 사진을 보게 되면 가까이에 있는 거는 빨간색이 왼쪽에 가 있죠. 아무래도 왼쪽에 가서 본 거 오른쪽에서 본 거 차이니까요. 그리고 멀리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왼쪽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은 여기 중앙점이 어디야? 중앙점을 잠깐 맞춰 볼게요. 네, 중앙점을 지금 전 여기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튀어나온 부분이 지금 빨간색이 왼쪽에 가 있죠. 그리고 안 튀어나온 부분은 청색은 이쪽에 가 있게 됩니다. 이런. 네네.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지금 오른쪽 눈이 이쪽, 왼쪽 눈이 저쪽.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맞네요. 자,
왼쪽 눈에 빨간색을 주시고 오른쪽 눈에는 이렇게 이 형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아니 기다려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네,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처음이 맞아요. 네네, 이 형태가 맞습니다. 빨간색이 된 부분이 왼쪽으로 왔으니까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뒷부분으로 가서 이게 그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DSLR 컴이나 당황을 했나? 네, 휴대폰에서 이 색온도를 맞출 때 이제 좀 더 뜨거운 색깔은 사실은 파란색입니다. 그죠? 그래서 색온도가 높은 곳은 사실 5500이 보통 태양광이라고 치면은 파란빛으로 갈수록 거기는 더 따뜻하기 때문에 5500이라서 높은 값 6000, 7000, 8000이 되는데 이 DSLR이나 스마트폰에서 설정을 할 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색온도가 얼마인지에 대한 걸 맞춰서 파란색, 예를 들어서 노랗게 되어 있는 백열전등 같은 데 있을 때 촬영을 할 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색온도가 낮은 곳이니까 낮게 해서 촬영해야지 하고 그렇게 촬영하게 되면 파랗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반대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좀 비슷해서 제가 좀 헷갈렸는데 더 앞으로 나와 있는 거는 빨간색이 왼쪽, 파란색이 오른쪽으로 가 있도록 된다면 이게 맞는 거고요. 더 뒤에 가 있는 거, 이 앞에 거를 제가 맞춰 볼게요. 그래서 더 내가 이 앞에 여기다 맞췄을 때 더 뒤에 있는 것은 파란색이 왼쪽, 빨간색이 오른쪽에 가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해서 이 위치를 다시 정방향으로 갖다 놓으면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사실 내가 촬영을 잘했다면 여기서 끝나는 부분이죠. 끝나고 아니면 이 내가 어디를 튀어나오고 어디를 만큼을 내가 화면에서 들어가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맞출 때 얘를 이동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적정 안경을 구입해서 사용하면서 지금 이거를 제작하고 있다면 지금 안경은 낀 상태에서 얘를 이동하게 되면 얘가 더 앞으로 튀어나오고 나가고 하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위아래 위치가 좀 다르죠? 다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훨씬 또 달라져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사진 같은 경우는 DSLR로 해서 삼각대로 놓고 찍었는데 이 바닥면이 모래입니다. 모래라서 모래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평평하게 옆으로 이동해서 제가 찍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찍었기 때문에 뭐 L 사진이든 R 사진이든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맞추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맞추게 되면 여기가 또 좀 많이 그렇게 되니까 아니면 전체 사진의 평균적인 값 정도로 맞춰서 어렵네요. 이 정도로 맞추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변해져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위아래 설정을 맞춰주시는 것은 촬영 때 만일에 잘 촬영이 되었다면 굳이 맞출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를 설정을 맞출 때의 방법이 또 있는 게 이거는 제가 극단적으로 얘네들이 더 많이 튀어나와 보이도록 하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다 보니 30cm 정도 되는 걸로 찍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 혹은 이 모니터 화면에서 더 튀어나오게 되는 곳이 있고 더 들어가 보이는 곳이 있겠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맞춥니다. 얘들을 정확하게 딱 맞췄다면 딱 맞춰서 이런 형태로 맞춰서 아무것도 빨간색도 옆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파란색도 옆으로 튀어나오지 않은 형태를 맞추면
얘는 모니터에 딱 붙어있는 그 공간감을 가지게 되고, 얘보다 더 뒤에 있는 애들은 더 안으로 들어가 보이게 되겠죠. 반대로 제가 이 부분을 여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원래 사진처럼 보이도록 한다면, 얘보다 더 앞쪽에 있는 애들은 모니터보다 튀어나와 보이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면 여기 가로 세로 쪽에 좀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죠. 어긋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맞춰서 이제 잘라내기를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이러면은 이제 들어간 부분도 없고 다 튀어나와 있게 되고, 이 딱 사진이 끝나는 지점이 이렇게까지 돼버리면은 이 베젤에서 오는 이질감이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이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끝나는 지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와 똑같은 공간감을 가지고요. 얘보다 앞쪽에 있는 얘와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튀어나와 보게 되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뒤쪽에 있어 보이는 그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르기 도구 있죠. 자르기 도구를 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부분만큼만 엔터를 밑에가 안 잘렸네요. 그래서 자르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GIF가 아니죠. 뭐 PNG로 해서 저장하셔도 되고 JPG로 할게요. JPG로 해서 품질을 최대치로 올리시고,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준비해서 타 대학교 강의 준비하려다가 지금 그래픽 카드가 나간 상황이라, 자, 여기다가 3D 뭐 30cm 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한 장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방금 작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R 사진이 어떻게 찍혔냐에 따라서 이 사진을 잘라내거나 하는 이 후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거 작업 그대로 됐으니까 뭐 얘는 지우고 다시 다른 사진 집어넣어서 똑같이 그대로 뽑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후반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이 사진을 복사, 얘가 아닌 또 다른 사진을 복사해서 이 작업을 거쳐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진 2장을 불러옵니다. 사진 2장을 불러와서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바꿔주고, 이 L에서 L 사진 같은 경우에는 R이 안 보이도록, 그리고 R 사진 같은 경우에는 G와 B, 그린과 블루가 안 보이도록 설정을 해주면 기본적인 세팅은 끝이 나고, 거기서 이 사진의 위치 그리고 입체감을 어떻게 나타낼지에 대한 것들을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뭐 거의 10초, 20초 안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많이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진이 나오게 됐을 때 이 사진은 뭐 휴대폰으로 켜서 보든 아니면 모니터에 이런 형태로 켜서 보든 적정 안경만 착용을 하시면 언제든지 3D로 볼 수 있는 사진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3D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 그리고 3D 사진을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오늘까지 해서 총 4주차 수업이 됐죠. 그리고 나머지 3주차 수업까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3주차 수업 남은 곳은 특수 촬영 실무의 이론적인 부분, 짐볼로 된 촬영이라든지, 그리고 요새 나와 있는 특수 촬영 기기들이 얼마나 발전이 돼 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뭐 드론 촬영이라든지 뭐 VR로 된 촬영본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병행을 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들까지 다 맞춰서 설명하는 것을 3주 동안 하도록 하고요. 7주차 이후에 이제 이 이론적인 수업에 대한 것과 지금 오늘 받은 이 3D 사진에 대한 과제들, 그리고 그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레포트를 가지고 중간고사를 대체할지 중간고사 시험으로 대체를 할지에 대한 것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의견을 조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시험을 칠 것 같은데
사실 시험 때문에 이제 주목보고시로 외우는 것보다는 레포트를 이제 작성을 하면서 하는 게 좀 더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기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을 해서 교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과제 열심히 만들어서 과제 제출 기한은 제가 따로 공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진 촬영할 수 있을 때 사진을 어떻게 하면은 수평 수직을 맞추고 각도가 딱 벌어지지 않도록 촬영을 할 수 있을지 집에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